뉴스 보던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화면 속 캐나다 총리가 어릴 적 잃어버린 엄마가 분홍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 날리고 청소하며 살던 할머니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총리의 어머니로 밝혀지는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30년 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서울의 한 유명 놀이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이정순 씨는 5살 배기 아들 민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했고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아들에게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던 그 짧은 몇 분 사이 아들 민수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순 씨는 미친 사람처럼 공원을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민수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들은 아들을 찾기 위한 비용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고아원이 없었고 아들의 소식이 있다는 곳이라면 산간벽지라도 달려갔습니다. 전단지를 인쇄하고 방송사에 제보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절망뿐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박한 정순 씨의 마음을 이용해 남은 돈마저 앗아갔고 결국 남편은 화병과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곁에 남은 건 오빠를 그리워하며 자란 어린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딸을 굶길 수 없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고층 빌딩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낡은 단칸방 벽에 붙은 5살 민수의 사진은 세월이 흘러빛이 바랬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 아들은 여전히 그날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청소 도구를 들고 상가 건물을 누비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의 시선이 낡은 TV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해외 뉴스 채널에서는 캐나다의 최연소 총리로 취임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35살 청년 정치가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하던 총리는 방송 말미에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앵커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입양된 아이입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서울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5살 무렵 엄마의 손을 놓쳤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를 놓친 엄마는 그날 꽃무늬 셔츠를 입고 계셨고 제가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순간 엄마의 발에서 분홍색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되어 이곳에서 성공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 분홍색 고무신을 신고 울던 엄마의 뒷모습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밥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총리가 묘사한 그날의 풍경은 30년 동안 할머니가 매일 밤 꿈속에서 되풀이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을 놓치던 순간 다급하게 달려가다 벗겨졌던 자신의 분홍색 고무신. 그것은 오직 할머니와 민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방에 있던 딸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가 살아있었어. 딸은 처음에는 엄마가 또 아들 생각에 환상을 보시는 건가 싶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뉴스 속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울부짖는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즉시 캐나다 대사관과 해외 통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아들의 어릴 적 흉터 위치와 실종 당일의 상세한 증언이 총리의 기억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는 즉각 특별검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서울의 허름한 단칸방을 찾은 검사단은 할머니의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5살 민수가 정말로 캐나다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최고급 전세기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벗고 딸이 선물한 단정한 옷을 차려입은 정순 할머니는 난생 처음 비행기 트랩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인파와 취재진이 몰렸고 전세기 문이 열리자 그 너머로 당당한 최고의 총리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35살의 청년이 된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칠고 딱딱해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 손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총리는 어머니를 전세기에 정중히 모신 뒤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날리고 고단하게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캐나다 총리 관저에 도착한 할머니는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총리는 매일 아침 직접 어머니의 방을 찾아 안부를 물었고 평생 오빠를 대신해 엄마를 모신 여동생에게도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차가운 상가 바닥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호강을 받으며 잃어버린 30년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힘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30년의 세월도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가족의 천류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가장 성공한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일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속에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